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서의 역량을 비트코인이 갖춘 것인지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증시가 흔들릴 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아닌 미국 국채로 몰리는 상황,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비트코인이 진짜 인플레 해치 수단이 맞는 건지 의아하게 생각할 여지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인데스크가 나름의 답변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한 게 눈에 띕니다. 기사 제목에 의도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 해치라면서 대체 왜 자꾸 떨어지는 거지? 요즘 시장 상황이 하도 어수선하게 돌아가는 것이 답답했는지 플랜 B도 한마디 얹었습니다. 그는 아직 비트코인이 약세장에 진입하지 않았다라면서 비트코인이 11월 69,000달러 최고가 경신 이후에 약세장에 돌입했다라는 분석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 이유를 반박의 근거로 제시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크립토 공모펀드 규모가 10년 안에 1조 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밝힌 게 그래서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미 2배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현재 660억 달러 자산 규모가 10년 안에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예측입니다. 확실히 장기적으로 바라볼수록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황이 상당히 별로라는 것도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중앙화 기관들의 알레르기성 반발 역시 여전히 상당히 거세기 때문인데 IMF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을 제안했고 유럽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연일 암호화폐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7,000달러와 48,000달러를 오르내리면서 답답한 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지금이 저점인지, 추가로 더 빠질 것인지 여러 의문들이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8포인트 빠진 16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해서 41%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폭 상승했다곤 해도 여전히 연중 최저 수준에 근접한 그런 시장 지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세 흐름도 답답하지만 답답함을 더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과연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 맞는가?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는데 대체 왜 비트코인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982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은 빌빌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8%, 전년 동기 대비 6.8% 오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연간 상승률 6.8%는 1982년 6월 이후의 최고치이자 다우존스의 전망치 6.7%를 넘어서는 그런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4.9% 상승해서 1991년 중반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범은 에너지로 나타났는데 2020년 11월 대비 33.3%나 올랐고 휘발유 가격은 무려 5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미친 물가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이미 우려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수준의 현실이 돼버린 것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 돼야 한다는 논리가 얼핏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코인데스크가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빌빌거리는 것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수행할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아이디어는 현재로서는 투기적이라고 지적했는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이고 미래에 실현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실제 기능하는 메커니즘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비트코인의 수용이 현재 궤도에서 계속 진행될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충분한 숫자의 기업들과 경제권, 개인들이 그들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옮길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이 보다 더 안정화되면서 타이트한 공급 정책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때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옮기는 데 따르는 위험이 줄어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사람들이 그런 용도로 금을 활용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종종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비트코인이 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람들에게 수용되려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성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최고의 투자 전략은 디지털 자산을 추가로 보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최고 경영 전략은 디지털 에너지인 비트코인을 기업에 내재화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염증처럼 경제를 해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이 39년 만에 최고치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강조하는 모습을 거듭해서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매거진이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재미있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첫 비트코인 매입일로부터 하루 평균 비트코인 252개를 구매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매일같이 매수를 했으면 하루에 250개씩 계속 사들였다라는 겁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122,478 BT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요즘 다소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던 플랜 B는 비트코인이 11월 69,000달러 신고가 경신 이후에 약세장에 돌입했다라는 분석에 대해서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약세장은 80% 수준의 조정을 의미한다. 이 경우 비트코인의 최저 가격은 14,000달러로 2017년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2만 달러 이하이고 더 중요한 것은 200주 이동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평균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가격이 80% 이상 하락하는 약세장을 거쳤는데 그때와 지금은 비트코인 수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테슬라나 스퀘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 비트코인에 수십억 달러씩 투자하는 기업 투자자들이 없었다. 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인 나라도 없었고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은커녕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그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수많은 판매자들 사이에서 결제 수단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에서 80%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10,000달러 폭락을 겪을지 우려되는 분들은 이런 분석 속에 담긴 맥락들 잘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장 분석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향한 중앙화 기관들의 반발 심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명확한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제도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으로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슈지만 이게 산업의 비전을 수용하려는 건지 반발 심리로 인한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한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그동안 끊임없이 비트코인을 비판해왔던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번에는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IMF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가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MF는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들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완전한 라이선스를 받도록 강제해야 한다.
암호화폐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기존 증권이나 은행 등에 대한 규제와 비슷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투자를 위한 상품과 서비스는 증권 감독기구 감독 아래 두는 방식으로, 또 지불을 위한 경우에는 중앙은행이나 결제 감독 당국이 감독하는 은행 예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조정되지 않은 글로벌 규제 조치가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암호화폐 공간에서 발생하는 과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IMF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대표적인 중앙화 금융기관으로 단연 유럽 중앙은행 ECB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ECB 집행이사 파비오 파네타가 암호화폐 자산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유용한 기능을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없다, 이런 무지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자산은 소매나 도매 결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소비나 투자 자금을 조달하지도 않고 기후변화와의 싸움에 있어서도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 환경에서 암호화폐 자산의 존재가 정당화되는 것을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일이 반박하기 귀찮을 정도로 낮은 지적 수준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명색이 ECB 집행이사, 또 이 사람 경제학자입니다. 그런 양반이 왜 이런 무지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귀 막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최근 전면 금지에서 규제를 통한 과세로 암호화폐 규제 방향성을 재설정한 인도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암호화폐와 소셜미디어와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이게 민주주의 훼손이 아닌 민주주의 강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총리가 말하는 규제와 IMF가 말하는 규제는 의미와 방향성 자체가 크게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인도는 블록체인의 미래를 단순한 규제 이상의 관점에서 그려내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10년 뒤에 그때쯤에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크립토 공모펀드를 사례로 예측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전 세계 크립토 공모펀드가 1년 동안 2배 증가한 78개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에서만 40여 개 ETF가 등록되어 있다. 현재 660억 달러 자산 규모는 10년 안에 1조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이 10년 뒤에는 공모펀드에서만 이 정도 규모가 조성될 거라는 건데, 이 시장의 확장성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수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수선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차트만 집중하면 정말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먼 중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보시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 상황 잘 파악하셔서 나름의 의미 있는 시장 대응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